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문짝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문짝을 인테리어하는 방법 중에 페인트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교체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짝을 교체를 할 때는 그럼 일단은 이 문짝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뭐 한샘, 영림, 예림, 재현 등등 엄청나게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 선택을 할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실제 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4가지 포인트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문짝, 문선, 도어 레버, 정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자세히 설명 드려볼게요. 자, 일단 문짝이라고 하는 건 요거 문짝. 요 문짝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 그리고 문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요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요 위에인데요. 요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문선인데요. 실무에서는 이쪽에 있는 요 부분을 게이싱, 그리고 위에 있는 거를 람마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세 번째, 도어 레버. 도어 레버라고 하는 거는 문 손잡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정첩. 문과 문 틀을 이렇게 접합을 할 수 있는 정첩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거를 4가지 기준에서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자세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문짝은요. 이게 문짝의 형태를 어떤 거를 쓸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왼쪽에 있는 문짝이 뭐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민자라고 해요. 민자라고 뭐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이런 문짝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자 형태를 가장 선호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선호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몰딩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문짝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뭐죠? 이건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유리 들어가는 거. 근데 사실 이게 방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특히 욕실 같은 데 이런 거 쓰잖아요. 욕실 이렇게 유리가 요렇게 전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요 위에만 요렇게 위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쓸까요? 이게 안에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만 이렇게 유리가 되어 있는 거 제품 쓰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좀 반대예요. 뭐 집에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요새는 뭐 식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뭐 이런 거 쓰는 거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이뻐요. 이렇게 막 문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유리 집어넣는 게 안 이뻐서 욕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유리문 있는 거 이런 거 싫어하고요. 그냥 일반 그냥 민자를 가장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문선인데요. 자, 여기 있는 요 사진을 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요거는 요렇게. 그냥 디귿자로만 돼 있잖아요. 디귿자로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2300인데, 문 높이가 2000이라고 하면, 그냥 2000만큼만 요렇게 있는 거예요. 2000만큼만. 요렇게. 우측에 있는 이 사진은 뭐냐면요. 문선이 끝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천장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요런 부분, 상부에 이제 람마라고 표현하는데, 이 람마 부분도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만 있으면 너무 좀 단조롭고 심플해 보이고 좀 약간 마감이 덜 된 느낌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사에서 이렇게 케이싱과 상부 람마를 위에까지 올려서 문 자체를 이렇게 높아 보이게 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그 해당되는 업체들이 있죠. 한샘, 영림, 예림, 재현 뭐 이런 업체들한테 우리가 문을 발주를 할 때 또는 뭐 인테리어 회사한테 이야기하면 인테리어 회사에서 다 해주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가격대가 좀 달라요. 그냥 보기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만 돌리는 거와 천정까지 올리는 거 당연히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디자인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고 디자인 형태가 공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미리 할 때 계획을 잘 하시고 진행하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보면 이렇게 케이싱 위까지 올라가고 람마가 있는 형태로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가 저번에 목공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요 케이싱하고 람마가 요 몰딩 안에 쏙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 일체된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 많이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도어 레버 부분인데요. 이 도어 레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레버는요. 이 레버는 뭐냐면 모티스 타입입니다. 우리가 도어 같은 경우는 모티스하고 튜블러 두 가지로 있는데 이 모티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잠금 장치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요게 뭐냐면 이제 현장에서 손잡이 뭉치라고 하는데 이 뭉치가 되게 두껍습니다. 길이가 길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모티스 튜블러 타입 뭐냐면 요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문 손잡이 있는 데보다 이게 똑딱이처럼 이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옆에 있는 이 측면에도 보면 이렇게 되게 짧게 짤뚱하게 돼 있는 게 튜블러 타입이에요. 이게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모티스와 튜블러가 훨씬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약간 고급스러운 문을 연출할 때는 우리가 모티스 타입을 많이 쓰고요. 일반적인 문을 할 때는 튜블러 타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하드웨어를 손잡이를 빼고 나면 확실히 보이죠. 지금 여기 보면 측면에 여기 구멍이 이만큼 해서 안쪽에도 이만큼 뚫려 있거든요. 얘는 보다 요렇게만 뚫려 있고 여기 실린더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요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난 이게 집을 문을 할 때도 좀 고급스럽게 하려고 할 때는 모티스, 일반적으로 할 때는 튜블러 타입 쓰면 된다 라는 거고, 이거 모티스 같은 경우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SNS에 보면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튜블러 타입도 보면 이름이 이제 약간 요런 식으로 쉐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도 있고 모던한 형태도 있으니까 이것도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가격대도 모티스도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지만 튜블러 타입도 가격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싼 거는 11,000원부터 비싼 거는 훨씬 그거보다 두세 배 비싼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본인의 선택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정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정첩은 일반 정첩이 있고 이지 정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일반 정첩 같은 경우는요, 문 틀과 문짝을 홈을 파는 거예요. 지금 이 정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홈을 파는 겁니다. 홈을 파서 이렇게 싹 밀어 넣는 거고요. 이지 정첩이라고 하는 거는 홈을 파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상태로 문짝과 문틀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포개졌을 때, 이렇게 포개졌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붙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이 둘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문을 시공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거 많죠, 요런 거. 밑에까지, 문 하부 틀까지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방 틀이라고 해요. 틀이 네 군데, 사방으로 다 들어가는데 사방 틀이라고 하는데, 이 사방 틀 경우에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이걸 없애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우리가 턴키로 맡길 경우에는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직영공사로 본인이 공정을 조금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할 때는 철거 작업자를 불러서 이 문을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철거 작업을 할 때 이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죠, 이게? 물이 있어요. 철거 작업을 하는데 이걸 잘라냈는데, 이걸 보통 이렇게 문을 철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바닥에 있는 틀을 잘라내고, 그리고 쇠지렛대 바로라고 하죠. 그걸 제끼면서 철거를 하는데, 이걸 막 이렇게 잘라내니까 물이 막 넘쳐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밑으로 호수 파이프가 지나가는데 그거를 잘라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작업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 이렇게 막 물이 막 질질 새요. 막 물이 막 넘치고 막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당황하지 말고 파이프에 있는 물을 완전히 잠그고, 파이프 안에 있던 물은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빠지게끔 두고 다 닦아내고 정리를 하고요. 설비업자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요, 요 끝부분에 대한 거를 잘라내고 커플링 작업을 해서 딱 연결하면 아무 문제 없게 공사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비용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철거업자한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연출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거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다, 철거 작업하시는 분이 뭐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은 본인이 뭐 해결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철거를 하잖아요. 그럼 철거를 하면 여기가 뻥 비워지잖아요. 그 뻥 비워지는 거를 보통 이렇게 메미탈 같은 걸로 이렇게 메꿔야 되는데, 이때 메꾸미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마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고 들어가려고 할 때는 바닥이 평평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기 있는 레미탈 작업을 할 때 바닥이
평평하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면 되고, 마루 작업할 때 샌딩을 제대로 하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그럼 이게 사첨을 누가 하냐? 누가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요, 이게 철거할 때 있잖아요. 철거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한테 우리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을 할 때 철거 작업을 하는 거 이외로 요 밑에다가 사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드리고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철거하시는 분이 난 절대 못 해준다,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타일 작업할 때 타일 작업하시는 분한테 이야기하면 바닥에 이렇게 위장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타일 작업자도 만약에 안 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때는 본인이 직접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철물점에 가서 레미탈이라고 팔아요. 그 레미탈을 사서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해서 해도 된다. 요건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가 문짝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문짝을 교체할 때는 만약에 우리가 턴키로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인테리어 업체한테 통으로 맡기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본인이 이제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시키기 위해서 자재 따로 사고 목수 따로 부르고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사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작업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영상 잘 숙지하셔서 진행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 영상도 좋았나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도전 영상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